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타점을 딱 찍고 올라왔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지금 확인이 되시죠? 제가 분명하게 121선 구간과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겹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노릴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말 동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5초 정도만 틀어볼 건데, 보시다시피 4월 14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2800분 정도 시청을 해주셨는데, 짧게 한 번만 보겠습니다. 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으로 61선을 이탈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좀 봐야 될 수가 있겠다. 82,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밀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앞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자 두 번째로는 1년선이 있는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요 큰 종목들, 제가 여기서 1년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21선을 잘못 쓴 겁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떨어진다라는 얘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해도 섣불리 매수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공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앞전에 네,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하락에서 어디서 지금 잡아갈 수 있겠다, 82,000원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더 길게 틀 건 아니어서 금방 종료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을 지금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었냐면은 99,000원 구간, 이제 이동평균선 61선과 21선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구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물대가 이제는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신성델타테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남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상승 흐름이 있고, 그리고 CCS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있고, 덕성이라는 종목도 오늘 1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장세가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관련 종목들이 핫하게 돌아가면서 제주은행이 치고 갔었고, 금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주들도 있겠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한다라는 내용으로 방산 관련 종목도 움직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여러분? 식량 관련, 그리고 원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인버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은 시장이어서 이런 개별 주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에서 많이 수급을 끌어갔었는데 여기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초전도체 테마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요 위에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신성델타테크이다 보니까 요런 구간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단발적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요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초전도 촉진 법안이라고 해서 하태경 의원 등 10명이 제시를 했었던 초전도 촉진 법안이 지금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데, 이게 체계자구 심사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단계만 넘어간다라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겠죠. 공포까지 가는 게 최종 단계이긴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간다라고만 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정도 사이즈의 뭔가가 나와줘야지만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종목도 한번 하락한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무너뜨렸던 이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1선 구간에서 닿을 때마다 반등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61선과 21선을 뚫고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이 구간에서도 뚫고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상승할 때가 신성델타테크보다 더 화끈하게 상승했던 친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았던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면서 거래대금을 많이 끌어갔던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우리가 121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구간에서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겹쳐 있고 앞전에 매물대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아무래도 강력한 호재가 동반되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전도 촉진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미리 움직이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세력 같은 경우엔 정보가 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걸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엔 요 이틀에 걸쳐서 2월 21일과 2월 28일 이틀에 걸쳐서 세력이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력이 팔고 나갔다고 하면서 영상 끄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력 팔고 나갔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 이렇게 2월 21일 날 고점을 찍었었던 날에 크게 무너뜨리면서 거래량이 적지 않게 터졌던 신성델타테크이기 때문에 제가 세력이 이탈한 패턴이 나왔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앞전에 올라갔던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추세가 하나가 생겨버렸죠. 이렇게 지금 빠져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타점 안내를 어디서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상승한 이후로 한번 60일선과 21선을 훼손하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타나 싶더니만 무너뜨리면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는 흐름을 제가 관찰하면서,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15일입니다. 제가 이 쌍바닥 찍는 지점에서 도지 캔들이 뜨는 걸 확인하면서 12월 15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신성델타테크를 32,500원 이하로 가져가시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LK99 재검 중 이슈와 중국 초전도체 시연, 그리고 박스권 하단 이중바닥 및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해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 타점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은 2월 21일 날 우리가 시가 이탈 패턴에서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다른 종목들에서도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VI 발동하면서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성델타테크를 2월 21일 날 매도하시자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성델타테크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0시 38분인데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최소 1시간이 넘어서 업로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오후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찍으면 또 20분에 걸쳐서 편집을 하게 되고 또 20분에 걸쳐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요, 최소로 1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를 드릴 수가 없겠죠. 장 중에도 이렇게 타점 안내를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2시 20분에 타점 안내 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라가는 시간은 최소 3시 20분이 넘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이 마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4674-9671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이탈 패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른 종목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요런 오버슈팅 구간만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런 급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조건 시가를 이탈했다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급등 흐름이 있었죠. 이렇게 특히 이틀 동안은 5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하면은 이렇게 쭉 무너뜨리면서 결국엔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고점 구간에서 음봉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도중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진행해야겠다, 어디를 이탈하는 걸 확인하고 팔아도 안 늦는다, 시가를 이탈하는 걸 보고, 원래는 이게 양봉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는 걸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신성델타테크 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종목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각도가 완전 달라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점점 원래는 이렇게 갔던,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튀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각도가 간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45도 정도에서 이렇게 점점 60도로 가더니만 연속으로 상승을 하니까 거의 90도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에코프로가 광기의 끝에서 이틀 동안에 3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 광기의 끝에서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로 대응하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때만 매도하셨어도 에코프로로 지금 마이너스 70% 가까운 손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를 그렇게 매도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도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올 때 미친듯이 점점 오버슈팅의 각도로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5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 음봉이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다라는 말씀이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은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엔 다시 갓기의 망정이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시 신고가를 넘어갈 거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델타테크를 요런 관점에서 제가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요약을 하자면 이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진행되는 게 앞으로 제가 장 마감 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요런 구간을 넘어가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아래꼬리 양봉이 강하게 발생할 때 특히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어떤 종목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런 구간에서 세력이 매도한 패턴이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리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한가 가는 척하고 시가 이탈 패턴이 마찬가지로 나왔죠. 쭉 빼버리면서 크게 무너뜨렸던 종목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에서 세력이 많이 팔고 튑니다. 이렇게 팔고 튀면서 다시 한번 보통 쌍봉을 찍고 쭉 빠지기 마련인데, 이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죠. 지금 보시면 이때 터졌던 거래 대금이 1조 정도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음봉에서 보통 이렇게 세력이 처음으로 매도한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기 마련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했던 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라는 얘기고, 이런 구간에서 1조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던 거를 하락이 멈춰줄 때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21선에 누가 안착을 딱 시키면서 거래 대금이 2.4조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팔고 튀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터져 나왔다라는 얘기고, 이때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어떤 주체가 주가를 상승시켰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일 세력이 주가를 끌고 오면서 상승 흐름이 한번 있었는데, MSCI에 편입되고 나서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가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철저한 매집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MSCI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MSCI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가 이런 캔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위에 구간을 뚫고 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무너질 때 한번 거래 대금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았던 양봉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신성델타테크 외에도 한 종목 더 포트에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 아까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XR 관련 종목입니다. 이 지금 신성델타테크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이걸 지금 마이너스 50%를 복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설마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신성델타테크가 18배 가까이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에서 내가 본전까지 오려면은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2배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충분히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가는 종목은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가져온 이 XR 관련 종목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필옵틱스가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3.7배 정도를 상승했던 종목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갔었고, 이 필옵틱스가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가져온 XR 관련 종목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LG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XR 관련 종목의 테마가 순환매가 돌아올 때 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XR 관련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군데군데 매집을 하는 흔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 종목이고, 이렇게 우리가 뜬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X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